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20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니콜라스 벤트너, 과거 이제 아스날에 뛰었던 이 니콜라스 벤트너가 현재 뛰고 있던 이제 코펜하겐 팀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코펜하겐과 벤트너는 현재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그는 2020년 1월 1일부로 팀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약간 느낌은 이제 벤트너가 올 시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재계약을 안 하는 것도 맞고, 팀에서 이제 재계약 안 하는 것도 맞고, 벤트너가 또 재계약 안 하는 것도 맞고, 쌍방이 그냥 어우러진, 그냥 계약 연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벤트너가 올 시즌 6경기에 출전해서 0골이고요. 노르웨이 리그에서도 이제 한 시즌 반짝한 걸 데려와서 쓴 건데, 애초에 이제 짧게 계약을 했던 걸로 보여요. 현재 코펜하겐은 덴마크 리그 2위입니다. 또 벤트너가 뛸 수 없는 사정이더라고요. 다른 선수들이 이 벤트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벤트너만큼 성적이 안 좋은 애도 있긴 하지만 득점 면에서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벤트너가 필요하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아무튼 벤트너가 전자발찌? 그때는 이제 폭행에 관련된 전자발찌였으니까 풀렸죠. 지금 선수로 뛰니까. 장혜룡 감독이 충칭 리판 새 감독으로 부임이 되었습니다. 장혜룡 감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충칭팀을 이끌고 새 시즌 준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충칭팀은 중국 슈퍼리그 11호 시즌을 마감한 팀이에요. 올 시즌 팀 성적에 대해서 좀 약간 구단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외국인 감독이 있었는데, 뭐 장혜룡도 외국인 감독이지만, 뭐 그 전에 중국에서 또 감독을 해봤으니까, 충칭팀에서는 장혜룡 감독을 조금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장혜룡 감독이 내년 시즌부터 충칭을 맡게 됐습니다. 원래 충칭의 별은 이장수인데, 이장수 감독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감독님이 비상 시즌 인천 감독, 그때 맞아요. 그때 감독님 맞아요. 이 크리스 바스콤이 전하길 미나미노가 오늘 메디컬 테스트와 계약 마무리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잘츠부르크의 미나미노 타쿠미는 오늘 리버풀 이적에 앞서 메디컬을 진행하며, 미나미노는 이적 절차가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이적의 필수사항이며, 미나미노의 영입은 6년 동안 스카우팅을 했던 리버풀이 지난 1년간 선수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결과물이며, 그 외 골닷컴, 그리고 타임즈, 데일리메일, 스카이스포츠 등에서도 미나미노가 오늘 이제 리버풀에 입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은 오늘 뉴스 마무리쯤에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그때 또 들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빌트 뉴스를 보면 홀란드 주급을 감당하지 못할 라이프치히이지만 그 주급을 도르트문트와 맨유는 그 높은 금액을 줘서라도 데려오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 빌트에 따르면 라이프치히는 주급 체계로 인해서 홀란드 영입을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홀란드에게 최대 5만 유로, 6,500만 원까지만 지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쟁자인 도르트문트는 8만 유로, 1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며, 주급을 잘 주는 것으로 유명한 맨유에게도 당연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맨유의 솔샤르 감독은 얼마 전 홀란드가 이미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홀란드는 실제로 지난주에 라이프치히와 도르트문트, 맨유의 의사 결정자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실제 이 세 구단을 모두 방문했었고, 그는 이 세 구단 중 한 구단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제이든 산초가 51년 만에 분데스리가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19살의 이 선수인 제이든 산초는 국가대표 소집기간 휴식기 이후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산초는 22일 라이프치히와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으며 리그에서만 22골을 득점한 최연소 선수가 되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한일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준 경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날 경기 소감 인터뷰 전에 먼저 선수들에게 우승을 축하한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같이 고생한 스태프에게도 감사하고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우승을 가능케 한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 대해서 말하길 상당히 좋은 경기였으며 잘하는 두 팀 모두 치열하게 싸웠고 경기 내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 순간마다 선수들이 너무나 잘 이해했고 우린 이길 자격이 있으며 상대에게 완벽한 찬스도 내주지 않았고 추가 득점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경기 때 고비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희생을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었던 선수들에게 감사하며 지난번 기자회견장에서도 말했었지만 선수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그 시간에 비례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완벽한 경기를 했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뉴스 때도 말했지만 일본을 상대로 되게 우리가 활동량 있게 많이 뛰어주었고 서로가 희생하는 플레이를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결정력이 좋았더라면 그게 가장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지만 또 그래도 승리는 가져갔으니까 일단은 아쉬운 부분은 다음에 잘 보완하고 몇몇 새로운 선수들 좀 지켜봐야 될 선수들 찾은 것으로 만족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승 우승이니까요. 네.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속보로 전하길 아스날과 아르테타가 2023년까지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과르디올라가 아르테타의 아스날 이적을 허락한 이후 아르테타는 아스날과 최종 협상을 통해서 아스날에 부임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르테타는 2023년까지 계약을 제시받았고 15억의 보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시티와 아스날 측은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아르테타의 앞길을 막진 않겠지만 아스날의 비즈니스 방식이 마음에 들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감독으로 간 거죠. 네. 켈른은 중국 후원 계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FC 켈른이 중국의 유소년 아카데미를 설립하려던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사회 임원은 전체주의적이고 잔혹한 독재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켈른은 아카데미 운영 조건으로 중국으로부터 25억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몇 달 전 계약 체결을 보류하였고 어제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외질의 위구르 발언과 그에 대한 아스날의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려진 결정이며 몇 달 전까지 구단 운영진이었고 현재 구단 이사회에 속해 있는 스테판 밀러는 더욱 직설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가 말하길 난 중국의 발전을 20년 동안 지켜보았고 직접 중국을 방문했던 적도 있다. 나는 중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난 켈른이 중국에서 활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과연 정말로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지만 어찌 되었든 돈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 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구단으로서 우리는 저런 잔혹하고 전체주의적인 독재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중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전전날에 나왔던 거고 이제 오늘 나왔던 거는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날 이 베르너 볼프라는 켈른 회장이 말하길 스테판 밀러의 답변은 아주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우리는 공식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FC 켈른은 베이징의 협력 도시이며
켈레는 베이징의 민주적 가치와 국제적 협력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며 협력 관계도 이어갈 것이고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에 관련된 이사회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 섞인 어조로 인터뷰까지 했지만 그 다음날 이제 켈레는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다라고 봐야겠죠.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이거에 대한 반박을 했고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의 개인의 의견일 뿐 똑같아요. 아스날도 이제 위구르 발언을 한 외질에게 뭐 개인의 의견일 뿐 우리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호응하지도 아니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약간 뭐 팀의 입장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목 아파. 피르미누가 극장골을 넣으며 클럽 월드컵 4강전에서 리버풀은 몬테레이는 이제 멕시코 팀인데 이 멕시코 팀에게 2대1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리버풀이 피르미누 극장골로 몬테레이를 2대1로 물리치고 클럽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리버풀은 반다이크의 감기 몸살로 핸더슨이 대신 고메즈와 함께 센터백으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리버풀은 포백으로 로버트슨과 고메즈, 그다음 조던 핸더슨, 밀러가 선발 출장했고 중원은 샤키리 랄라나 케이타가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쓰리톱은 체인벌린, 오리기, 살라가 이제 선발 출장했는데 전반 12분 케이타가 살라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해서 리버풀이 앞서 나갔지만 2분 만에 푸네스 모리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리버풀은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으며 전반전이 1대1로 끝났고 후반전에도 골이 터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클롭 감독은 마네와 아놀드, 피르미누 등을 투입하며 득점을 노렸습니다. 후반 45분 추가 시간에 피르미누의 극장골이 터지면서 경기는 2대1로 리버풀이 승리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전반 12분 나비케이터가 꼽은 선제골 넣었고 14분 모리에 완벽한 찬스가 났었고 수비가 너무 헐거웠어요. 진짜 뭐 어쩔 수 없죠. 뭐 수비 자원들이 뭐 전문 수비단이 핸더슨이나 또 밀러도 뭐 사실 전문 아니니까 뭐 실수가 나와서 바로 2분 만에 먹혔고 그렇게 연장 갈 것처럼 보였다가 후반 92분에 이제 피르미누가 골을 넣으면서 간신히 정규 시간이 끝났죠. 피르미누가 아주 꼬발로 잘 넣었습니다. 경기 다시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이라이트로 봐도 재미없더라고요. 오리기가 너무 놓쳐. 뭐 그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고 뭐 한 거지만 좀 그랬어요. 답답하더라고요. 맨시티는 공식적 접촉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스날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 합니다. 에버튼 경기 전에 아스날은 아르테타를 감독으로 세우려 하지만 맨시티는 아직도 아스날에게 공식 접촉을 받지 않은 상태로 매우 화가 난 상황이며 맨시티는 아르테타를 막을 생각이 없으나 아스날의 이 접촉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스날은 공식 문서를 작성 중이며 아르테타는 이미 3년 반 계약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맨시티는 아직 딜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완고한 태도로 나오고 있고 맨시티는 일요일 아스날 경기에서 그 누구도 아르테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경기 전후로 양측 수뇌부들은 자주 교류를 했었으나 앞으로 두 클럽 간의 좋은 관계 형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맨시티는 애초에 아르테타를 막을 명분도 없고 막을 생각도 없었지만 아스날이 구단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르테타를 감독으로 좀 선임하려고 하는데 접촉을 해도 되겠냐라고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계약이 걸려있는 이제 코치나 선수 뭐 누구든 간에 이게 공식적인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이 접촉을 했다라는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맨시티가 100번 맞는 말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네. 그만큼 뭐 만만히 본 것도 있고 뭐 이거는 저는 맨시티가 충분히 화를 낼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르테타도 그 부분에서 뭐 가는 것도 저도 뭐 이해가 되고, 이 코치에서 감독되는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본인이 아스날에서 뛰었던 선수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그래도 아르테타가 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회유를 시켜가지고, 좀 이런 불화? 아니, 불협화음?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죠. 네. 아무튼 뭐 지금 상황으로는 뭐 아르테타가 가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돼서 인터뷰들도 펩도 뭐 내가 막을 명분이 없다. 덕배도 내가 뭐 우리들이 뭐 코치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다 이제 어느 정도의 다 이야기가 끝나 있는 상태고 몇 가지의 세부 조율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요거는 아스날 측에서 좀 잘못하지 않았나 그냥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우레이는 현재 리그 꼴찌 지적에 자신은 꼴찌라도 에스파뇰 팀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강등을 당하던 잔류를 하던 나는 무조건 에스파뇰에 남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국가대표 공격수 우레이가 만약에 팀이 강등되더라도 계속해서 스페인 무대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레이는 이날 중국 신화스포츠와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팀에 부상당한 선수들도 많고 우리가 우리 팀 후반기가 돼서 다시금 반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많은 팬들과 미디어들이 만약 에스파뇰이 강등되면 자신이 중국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많은 언론들도 논의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며 만약 우리 팀이 2부 리그로 떨어지더라도 나는 에스파뇰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스페인 2부 리그라 해도 전체적인 수준은 여전히 중국 리그보다 훨씬 높다. 중국 선수가 2부 리그에서 뛰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에 중국에 간다면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쏟았던 노력들까지 모두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에스파뇰과의 계약에 충실할 것이고 잔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지금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죠. 에스파뇰이 꼴찌니까요. 네. 지금 전반기 이때쯤, 그러니까 후반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꼴찌인 팀이 이제 잔류를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특히나 스페인은 더더욱이. 왜냐면 잉글랜드는 그나마 투자라도 좀 할 수 있는 이 돈이라도 힘이라도 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할 수 있지. 근데 저기는 네, 그런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선수들의 능력도 없고 제일 큰 건. 우리가 지금 와포드를 말하고 있지만 와포드는 그래도 나름 그 안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할지에 대한 좀 그런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는데 여기는 좀 이제 그것도 어려워 보이죠. 네. 아무튼 뭐 우리는 팀이 강등되더라도 팀을 이제 뭐 자신은 뭐 이 에스파뇰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뒤에 이게 종이야 뭐야? 되게 신기하다 이거. 옛날 그런 느낌 나네요. 고속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목 뒤에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카라바오컵이 다 마무리가 되었죠. 카라바오컵이 4강 대진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맨유와 맨시티가 맞붙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시티와 아스톤빌라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아스톤빌라를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다 유로파리그나 아니면 챔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노릴 만한 팀들이다. 뭐 레스터나 맨시티는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맨유는 챔스를 도전하는 팀인데 아스톤빌라는 뭐 유로파도 힘드니까 여기서 우승해서 뭐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출전권이라도 좀 얻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아스톤빌라는 좀 많이 목숨 걸 것이고 나머지 팀들은 근데 나머지 팀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4강이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주전을 쓸만한 이제 토너먼트니까 좀 나름 리그컵도 좀 재밌지 않을까. 스포티비가 중계권을 갖고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무료 방송으로만 중계를 하더라고요. 리버풀은 떨어질만 했죠. 어차피 다음날에 클럽 월드컵도 있었고 어린 친구들이 그 성인 팀을 상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리고 나이 많고를 떠나서 경험도 많이 부족했고 일단 노련하지 못했고 또 원정이었고
아스톤빌라가 잘했죠. 질만했어요. 현재 반다이크 몸 상태에 대해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앞으로 며칠 안에 버질 반다이크의 상태를 평가해 토요일에 있을 플라멩구와의 피파 월드컵 결승전에 이 선수가 참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반다이크는 수요일 저녁 카타르에서 열렸던 몬테리와의 경기에서 감기로, 아주 독한 감기로 인해서 뛰지 못했고, 그래도 팀은 간신히 또 2대1로 승리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클롭은 주말에 돌아올지에 대해서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아직까지 반다이크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클롭은 말하길 반다이크는 훈련을 할 수 없던 몸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4강전에 뛰지 않게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었고, 어제 언론과 이제 이야기도 또 했었는데, 팀 세션이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언론과 얘기도 했었는데, 반다이크가 몇 분간 잠깐 훈련을 받았다가 떠났다. 몸 상태가 계속 좋지 않다. 단지 그가 몸이 좋지 않은 게 지금 좀 제일 걱정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또 훈련을 하다가 중간에 들어간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 아침이라 봐야겠죠. 오늘 아침 훈련도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럽도 지금 반다이크가 돌아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선수가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이제 많은 기자들은 궁금하겠지만 이제 호전되는 걸 봐야지 지금 아프지만 토요일 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은 팀에서 좀 회복되는 속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다이크는요. 리버풀이 이제 미나미노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클롭은 리버풀이 미나미노를 영입한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클롭은 말하길 그를 영입한 건 정말 멋진 소식입니다. 그를 영입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며 리버풀의 모든 선수들과 스태프 그리고 서포터들까지 그의 플레이를 가까이 볼 수 있었고, 이전에 이제 리버풀에서 했던 경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뛸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보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를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나미노 타쿠미는 매우 빠르고 영리한 선수입니다. 그는 패스를 찔러 넣을 공간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있고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움직임도 뛰어납니다. 게다가 저는 그를 제대로 된 팀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가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얻은 경험치는 그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리버풀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며, 그는 리버풀에서 더 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츠부르크라는 클럽과 선수들의 재능이 얼만큼 높은지는 이제 전 세계 축구가 알 것입니다. 그들은 유럽 무대에서 높은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며, 저는 리버풀의 모든 서포터들이 미나미노가 리버풀이라는 도시와 클럽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가 적응하는데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미나미노 영입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면, 미나미노는 영어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유창하게 하지 못할 뿐이지 언어를 이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독어는 꽤나 유창하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클롭이 미나미노에게 어떤 전술적 지시를 할 때는 아마 영어보다는 독어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개국어를 한다고 하니까 제 다른 또 외국어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일본어 말고도. 네. 그리고 일단은 선수들이 미나미노에 대한 퀄리티를 되게 높게 평가를 했대요. 리버풀에 있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감독의 의지로 대령 그것도 당연히 들어갔겠지만, 선수들도 미나미노가 좀 TV에 와서 이제 우리가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아니면 또 위에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축구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이전부터 리버풀이 오래전부터 5년 전부터
뭐랄까 뭐 이 선수를 지켜봐 왔었고 이 선수가 유럽에 왔어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유럽 선수들과는 어떻게 또 소통을 하고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 미나미노가 온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급한 건 풀백인데 지금 여기에 신경 쓸 때냐 그 포지션에 말하는 거죠. 근데 미나미노는 바이아웃이 있었고요. 바이아웃이 125억이었기 때문에 물론 125억도 뭐 몇 주간 선수들의 주급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선수를 이런 나이의 선수를 이런 경험을 가진 선수를 그리고 이런 해외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쌓은 선수에게 125억이라는 금액은 생각보다는 큰 금액이라고는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팀이 먼저 선점하기 전에 이 리버풀이 선점할 수 있을 때 데려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우승하자마자 뭐 우승 커리어 확보된 거 아니냐 하시는데 뭐 지금 리그는 사실 상황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네. 뭐 본인도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고 왔겠죠. 경기승 이제 앞으로 어떻게 뛰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아직 시즌 반이 남았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뭐 그러니까 언론이 아니지. 그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제 뭐 저한테도 몇 번 그랬는데 뭐 이제 일본 선수가 왔으니까 뭐 전범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안필드에. 네. 그러니까 뭐 전범기 나오면 짠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 드리면 전범기 나오면 당연히 짜증나죠. 옛날에 뭐 이전에 이미 나왔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안필드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까지 화를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안필드에서 나오면 그때 욕하시면 됩니다. 그때 욕하시면 되고 제 생각은 뭐 그때 뭐 시원하게 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케이타 사건 때도 나름 잘 처리를 했어요. 네. 팀에서 뭐 리버풀이 나몰라 했던 것도 아니고 선수 본인도 나몰라 했던 것도 아니고 나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맨유에 카가와 갔을 때도 이 정도로 극성스럽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고 저는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전범기? 그래서 그 당시 내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언급은 있더라고요. 아예 뉴스에도 언급이 있더라고. 뭐 이제 맨유에 카가가 갔으니까 OT에서도 이제 전범기가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보이면 충분히 욕하시고 그리고 구단이 잘 대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 전범기 난리 치시는 분들은 그냥 오히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버풀 안필드에 전범기에 나타나길 되게 바라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리버풀을 까기 위해서 그렇게 까면은 조금 더 우리가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냥 욕하는 거 말고 제발 좀 와서 전범기 들어줘라. 우리가 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말하는 거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범기가 보이면 그 누구보다 먼저 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처에 발빠르게 하지 않으면 제가 번역기를 써서라도 메일을 보내고 영상을 만들어서 메일로 뭐 송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많은 분들, 리버풀 팬들이 아니더라도 아마 이 리버풀 구단에게 전범기에 관련해서 이건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뭐라 해야죠. 그리고 뭐라 할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아주 이제 뭐라는 거가 이제 뭐 이 전범기가 얼마나 나쁜 거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게 왜 구단 여기 경기장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또 말씀해 주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건 리버풀 팬들도 하실 테고 일반 축구 팬들도 하실 테고 아니면 이 축구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 전범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이제 활동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네. 충분히 계시니까 잘 해결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와가지고 전범기 말씀하지 마시고 경기장에 보면은 말씀하시고 저도 봤습니다. 저도 이 미나미노 타쿠미 영입 관련된 그
SNS 거의 컨펌해서 뭐 댓글에 전범기가 올라왔다 이렇게 하시는데 맞아요. 올라왔죠. 저도 봤어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하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리버풀 팬에게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걸 제대로 댓글을 막지 못한 그리고 그 이외에 보고도 처리하지 못한 리버풀 구단을 욕하시면 되는 거지 리버풀 팬한테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욕을 하고 싶으시면은 우리 방 와서 욕하세요. 리버풀 연기 있을 때. 저는 리버풀 욕해도 뭘 안 합니다. 네, 우리 방 와. 시원하게 욕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전범기 애국자 아니 전범기 싫어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 다 똑같아요. 그거 뭐 리버풀 팬들은 뭐 얘 왔다고 해서 그러면 좋아했겠어요? 전범기? 안 좋아하지? 아 솔직히 전범기 우리나라만 신경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신경 써야지 그럼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응? 그러니까 아시아는 이 전범기에 관해서 관대할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거를 만약에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전범기를 야, 그게 얼마나 옛날 얘기인데, 아니면 얘네 그런 의도로 얘네 팬들이 쓰는 거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는 리버 팬이 있다면, 그 사람들 욕하세요. 그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욕하면 됩니다. 괜히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불만 섞인 어조로 과거에 이제 리버풀 팬들이 케이타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욕하고 싶으시면 우리 방 와서 욕하시라니까요. 제가 리버풀 팬이고 우리 방에서 리버풀을 욕해도 뭘 안 하니까. 네. 그 뭐하러 이렇게 돌려서 비꼽니까? 내 충분히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맨유 시절에 카가가 왔을 때는 전범기 가지고 그렇게 욕먹은 적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리버풀은 이제 일본 선수 영입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전범풀 소리를 듣고, 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상황으로 욕을 하면 그거는 받아들이죠. 아무리 과거에 잘못한 거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그거를 끌어올려서 이제 그때 그 당시를 다시 비판해도 전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해요. 리버풀 아주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보면은 의도는 보이지만 정말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게 파고드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상쇄시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욕을 해야지.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고 일본 선수를 영입했다라는 것만으로 아니 그러면 경남을 그렇게 욕해봤어요? 아니 수원을 그렇게 욕해봤냐고. 과거 일본 선수를 영입했던 울산도 욕해봤어요? 그냥 리버풀이니까 리버풀이 일본 선수 영입했기 때문에 욕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인정해도 돼요. 네. 리버풀 싫어할 수 있지. 왜 다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클럽이 있으면 저도 좋아하는 클럽이 있으면 저도 싫어하는 클럽이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면 싫어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팀을 싫어하고 어떤 선수를 싫어할 때는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합당한 이유라도 있어야지. 최소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합당한 이유라도 있어야죠. 네. 그것도 없고 어떻게 그냥 바짝 욕부터 합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네. 저는 제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예전에부터 제가 축구 뉴스 할 때 리버풀이 뭘 잘못하면 제가 먼저 욕을 했어요. 네. 전범기에 관해서 케이타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축구 뉴스 때 케이타에 관련된 뉴스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보고 오세요. 제가 어떤 스탠스로 이 전범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네. 그걸 보시고 와서도 제가 전범기를 옹호한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저한테 풀친을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또 남겨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팟빵을 검색하셔서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고 음성 파일로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어제도 얘기했던 건데 이게 어제는 또 달라가지고 왜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곱이 너무 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결막염이 왔는데 결막염이 생기면 이런 이물질 때문에 눈이 이제 막 그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눈을 떴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눈이 양쪽이 지금 너무 빨개요. 너무 빨개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정도로 내가 눈이 빨개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눈 되게 건강했는데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과를 바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결막염이 너무 심해졌다 하더라고요. 무슨 결막염이라 했는데 그냥 결막염이겠지.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왜 이거 갔냐면 이제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로 이제 눈곱을 다 떼고 눈을 떴는데 양쪽 눈에 이물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눈에 모래가 한 알갱이씩 들어가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 눈을 움직이면은 막 되게 꺼끌꺼끌거리고 눈이 계속 시렵고 눈을 못 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일리 없어님 후원 12,000원 조던 얼른 나사라.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과 가니까 지금 결막염이 너무 심하게 왔고 어떤 일 하시냐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딱히 이제 뭐 카카오에서 방송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쓴다 하니까 컴퓨터 같은 거 이게 모니터 너무 보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감기도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이게 같이 오면은 더 힘들어한다. 왜냐하면 이제 기침이 심하면 눈에도 피로감이 가는데 갔더니 결막염까지 같이 오가지고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오자마자 좀 빠르게 뉴스 정리하고 그리고 원래 제 방송이 10시인데 지금 이제 8시쯤에 했어요. 제가 10시 반쯤 했구나. 10시 반쯤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일은 축구 뉴스를 못할 것 같고 주말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를 좀 주말에 중계를 할지 말지를 좀 쉬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제가 이틀 연속 분데스리가 새벽에 중계한다 일어나가지고 또 본 게 또 너무 안 좋았어요. 몸에.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주말에 일단은 상황 보고 좀 괜찮아지면 그냥 뉴스 안 하고 중계만 하고 다음 주 주중은 그냥 아예 풀로 쉴까 생각 중이에요. 낫는 거에 봐서 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계속 너무 이제 해버리면 오랫동안 쉬어야 될까봐 겁도 나고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게 눈이 빨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괜히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말에 그래도 중계는 이제 주말에 중계가 다행히도 별로 없어요. 이번 주말에 중계가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딱히 몇 개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 말 나온 김에 내일 제가 방송을 안 하니까 오늘 이거를 좀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 갈게요. 이번 주 중에 어떤 프리미어리그 중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황의존 한국에 들어오신 거 아시죠? 네, 그 군대 관련된 거를 좀 해결해야 돼가지고 황의존은 그래서 그 리그왕은 안 봐도 되고요. 상황이 그래야 K리가 끝나서 좀 다행이죠. 안 끝났으면 무조건 봤어야 되는데 프리미어리그 상황을 보면은 이번 주말에 토요일날 9시 반에 에버튼하고 아스날 경기는 유료고요. 일요일로 넘어가야 돼요. 00시 00이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은 생각해보면 아예 중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00시 00으로 가서 뉴캐슬하고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를 보고 그 다음에 2시 30분으로 가서 맨시티하고 레스터 경기 중계가 돼요. 근데 이건 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요거 이제 일요일날 새벽에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날 저녁에 11시에 저녁 11시에 맨유하고 와포드 있고요. 그 끝나고 토트넘 첼시가 있어요. 2시 반에 1시 반에. 그래서 이게 안 볼 수 없는 경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것만 보고 주말엔 요것만 보고 다른 건 일정 안 하려고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너무 눈이 아프고 피로해서 일찍 방송을 했어요. 원래 이거를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에 글 쓸까 하다가
그냥 빨리 방송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좀 일찍 했습니다. 원래는 10시인데 나중에는 이제 좀 추후에 좀 빠르게 뭐 스케줄 변동이 필요하면 그때는 스케줄표에 남길게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중계를 하고, 아니 여기까지만 뉴스를 하고 주말에 경기 때 뵙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넘어가는 새벽에 도르트문트 중계가 카카오 TV 공식 채널에 있으니까 혹시 도르트문트 경기 궁금하신 분들이나 뭐 좀 분데스리가 관심 있는 분들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 30분에 도르트문트 경기 공식방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 오늘 그럼 이만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